자, 삼형엠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의 조선 기자재 업체죠. 꽤 오래된 회사고요.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 종목에 그렇게 부각되는 적이 별로 없었죠. 뭐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 그 뒤에 뭐 새로운 회사들도 있고 또 새로 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이 기업의 경우는 여전히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좀 둔하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 보여왔었는데요. 이미 이 종목은 이미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기록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귀신이 고칼로리입니다. 어디 갔는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종목에 지금 차트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또 수작질이죠. 한번 누르고 저점, 그래서 121선을 이탈. 이게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들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무한으로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빠져나왔다가 한번 다시 눌러가지고 120원 들어가고요. 또 올라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61선, 121선 또 눌려지고 리버설 만들고 치고 들어 올라와서 오늘 마침내 이제 지금 8개월 9개월짜리예요. 자, 9개월 추세를 이 밴드를 뚫고 들어가는, 먼저 앞서서도 한번 뚫고 들어가는 흐름이 있기는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위에 올라 들어가서 바로 두들겨 쳐 맞고 음봉으로 저는 데가 지금 눌리는 그림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일단 오늘도 먼저처럼 고가로 슈팅이 나왔다가 눌려 내려오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현재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지금 종목에서 체크를 드렸습니다만 한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그리고 앞에 지금 종목 체크 드리면서 이런 식이라 그러면, 이런 식의 돌려가기라 그러면 전력 설비,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깔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전력 설비들도 급락을 하고 있죠. 두산중공업 5% 급락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전방위로 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까면서 그 오전 스타트에서 태광 같은 종목들이 도무지 이게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태광 같은 종목이 올라올 건덕지가 없는데 키 맞추기 성향이 좀 더 강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따라가지는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삼형엔텍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 종목 올라가 들었던 이유, 방금 전에 하나오션에서도 체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체크를 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태광, 자, 스타트에서 나왔던 겁니다. 아까 태광 분석할 때 그때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었죠. 삼형엠텍이 2위, 하이로코리아가 3위, KSP가 4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조선 기자재 하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뭐 성광밴드라든가 오리엔탈 전공 최근에 올라 들어오는 종목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쪽하고는 지금 조금 다른 구성의 종목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삼형엠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종목의 경우도 주가가 사실 조선이 굉장히 강한 데 비하면 지금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여기 작년 12월 달고 이게 출발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87% 오른 겁니다. 근데 이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익숙한 기업이 아니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기업이라서 그렇지, 이 기업의 경우도 나름 칸가닥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코스닥 시장에 그런 기업이 없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부품 장비사들이 발의 체이죠. 반도체의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넘버 1, 2 펀치가 전부 한국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그래서 그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장비, 소재, 부품, 소부장을 납품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걸맞는 수준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 분야 세계 1위 회사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OLED의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분야 4개의 사업 분야라고 했는데 장비 4개를 만들고 있는데 그 4개가 모두 다 세계 1위예요. AP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쪽 시황이 뜰 경우에는 AP 시스템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아주 100% 오르는 회사죠. 전적으로. 근데 조선 같은 경우 살펴보시죠. 우리 조선도 지금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조선 쪽에도 이 넘버를 매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삼형엠텍도 그렇다 이겁니다. 자기 분야 세계 1위 종목입니다. 얘가
시가총액도 별 볼 일 없고 최근에 주가도 별로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 이쪽 라인에서도 완전히 버림받고 시가총액이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만은 얘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엔진 부품, 대형 엔진 부품을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작년까지는 그래가지고 지금 실적이 그나마 아주 헤매고 있던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한화 오션이랑 하나 그룹하고 같이 이제 중국 쪽에 법인도 만들어 놓고 이런 회사라는 얘기죠. 이 납품처가 국내 대형사 모두 납품을 하고요. 일본의 미쯔비시 엔진 같은 이쪽에도 납품을 하고 중국 선박사들, 중국 조선사에도 납품을 합니다. 글로벌 점유율 60%.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에 비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굉장히 낮은 값이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글로벌 점유율이 60%, 글로벌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최강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선이 올라 들어올 경우에 당연히 올라 들어오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저 앞쪽에서 이거 한번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걸어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요. 모멘텀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쳐다보지도 않죠? 쳐다보지도 않고 개인들도 그렇게 유명한 종목도 아니고 시세도 번쩍거리는 것도 없으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버리고 잠깐 들어왔다면 바로 치고 나가버리는 형태고 그나마 이제 외국인 쪽에서 좀 이게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였던 것처럼 살만한 종목이거든요. 자, 이 정도라 그러면 이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작년에는 이랬었고요. 이제 올해 1분기에 263에 30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데 하반기로 들어가면 더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겁니다. 오늘의 이슈. 태광이 도무지 올라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3.8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6이 돼 있죠. 한진중공업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 애들도 아주 더 밀려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중소형 조선사와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못 오른 쪽이에요. 성강밴드가 아니고 태광, 그렇죠? 이거 삼형 엠텍, 둘 다 이거 대표적으로 저가 쪽으로 붙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시가서 눌러버리고요. 전형적인 롱숏 게임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냥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뭉개버려서 지금 아래 단기 저점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 밑에 있는 쪽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퍼서 올린다. 롱숏 게임이죠. 고가 팔고 저가 사고. 이 삼형 엠텍 경우 자세히 추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워낙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잘 안 나와요. 이게 자, 이런 기업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여기 공급 계약도 나오고 있고, 자, 여기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어요. 여기 삼형엠텍 글로벌 점유율 60%, 주로 현대중공업에 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는 전량을 현대중공업에다 납품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에다가 현대마린 엔진까지 납품을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일본, 중국 요쪽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회사 스스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이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했던 성광이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이런 거 조선기자재에도 들어가지만 풍력도 하고 원자력도 하고 그러죠. 풍력도 하고 원자력도 하고. 그래서 이 삼형 엠텍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가 거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있죠? 이렇게 풍력, 태웅, 최근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웅이 원래 조선 기자재에서 출발을 해서
풍력으로 갔다가 최근에 원자력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삼형 엔텍이 이 태웅의 후발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종목도 이게 풍력도 하고 삼형 엔텍, 조선기자재 아까 보셨던 거랑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모자라고 했던 구멍 원전도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원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원전도 두산 에너빌이 눌러버리는 바람에 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의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죠. 아래쪽에 그래서 밸브 구성품 아까 그 밸브주들 했죠. 그 밸브 발전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구성도 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수력 발전소용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발주가 나오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수주만 받으면 바로 원전주로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기업이라 그러면 이제 셋 다 들어간 거고요.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세계 1위인 기업이다. 그럼 원전 분야까지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주가도 뭡니까 이게 시가총액 1000억 단대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자기 분야 세계 1위 기업이 조선이 헤매면서 같이 처음에다가 조선이 올라가는데도 못 가죠. 시가총액 870억이에요. 저 코스닥의 쓰레기 같은 기업들도 뭐 재료 하나 테마 하나 걸리면 올라들어가는 저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아직도 870. 이거 욕심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 그러면 그렇죠? 조선주가 그렇게 올라들 동안에 하나도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얘도 아주 극악한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익도 개선되고 영업이익도 개선 분명히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 전년 동기 영업이익 소폭 개선, 순이익 개선은 대폭 개선. 그렇죠. 이 앞쪽에서 덜미 잡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까졌으니까 이게 다 끝났으니까 비용 반영이 다 끝났으니까 순이익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추세로만 해가지고 곱하기 4를 하게 된다면 100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표시되는 PR 13이 아니라 7배, 8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형엠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눌려 들어오는 흐름에 되면 주가가 눌려 들어올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리고 살펴봐야 한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뭐 풍력이나 원전은 고사하고 조선 기자재의 턴어라운드 주가조차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이 지점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저항이 압축되어 있다가 여기서 이제 장벽으로 작동해서 다시 내려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내려 들어오는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지금 포인트 잡아보면 위에 상향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러닝 커렉션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 현재 모양을 된다면 이게 러닝 커렉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사면 좋겠습니다만 저기까지 가서 볼 수는 없고요. 일단 기존 밴드선 여기입니다. 이미 돌파했던 기존 밴드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6,600원대 정도 되어야 되네요. 그래서 1차 그 다음에 안으로 좀 더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이 하단 라인 타고 들어가는 여기 6,200원 300원 이 정도 선이 되겠네요. 여기서 2차 이렇게 가닥을 잡고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삼형 엠텍이었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자 이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찾고 발굴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으로 매수가 매도가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매수가 다 찍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숟가락 들고 퍼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르고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낚는 법, 각 매매 기법도 나옵니다. 천재투자TV도 나오죠. 매매 기법 강의. 그거 오르고 있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올리는 것들도 있고, 천재 리더님이나 저희가 직접 올리는 것도 있고, 이분들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오르고에서 다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드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더군다나 무료. 그렇죠. 근데 무료인데 뭐 무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는 뭘 거냐가 수익 못 내면은 그건 무료 아무 쓸모 없지 않습니까? 내 돈 까먹는 건데. 네? 그래 지금 시장 상황이 수익을 못 낼 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익 못 내면 혀 빼물고 죽어야 돼요.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수익들 다 잘 내주고 계십니다. 그 들어와서 직접 보시면 돼요.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전문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 전문가 사진 누르면 프로필하고 뭐 그다음에 투자 성향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몇 글자의 그 글자로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을 하루에 한두 명씩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고 시간 돼서 보다가 뭐 이거 별거 없네. 저 같은 경우 오늘 리딩에 거의 안 나갔거든요. 천재 리더님이 안 계시는 데다가 제가 혼자 하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딩이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럼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들 필요가 없죠. 빼버리면 됩니다. 나 코인 안에 그럼 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빼다가 보면 그냥 딱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나는 단타는 뭐 할 수가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아주 어지럽고요. 그냥 띄엄띄엄 정말로 좋은 종목들이 싼 가격이 나오면 그때 사가지고 묻어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저 같은 사람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제 종목 하나씩 당장 오늘 사지 않아도 되는 종목 오늘 못 봤으면 내일 사도 되고 내일 못 봤으면 그 다음날 가서 사도 그렇게 크게 탈이 안 나는 종목들 하루 이틀 편차 정도는 건너뛰고 사도 별 관계가 없는 이런 종목들을 드리거든요. 제가 드리는 게 그래서 당장 지금 따라서 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런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라고는 또 저 같은 사람들 방에는 반드시 들어와서 계셔야죠. 그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6사람 정도 이렇게 남겨놓게 되면 여기서도 하나 저기서도 하나 장세 좋으면 이제 뭐 여기서 하나 여기서도 이익 저기서 들어가 있는 방 전체에서 이익이 다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같은 종목 추천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엊그제처럼 2차 전지가 다 날아가는 상태라도 2차 전지의 종목이 한둘이야? 누군가는 하이드로 리튬을 갈 수도 있고 리튬 포어스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엔캠을 갈 수도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틀린 종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장세 좋은 이런 강세장에서는요 여기서 저기서 수익 다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